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연이어서 한 파트, 한 부분 케이크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칠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케이크류는 다시 이제 주재료를 어떤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이용해서 만드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품형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여러 이제 물리적 특성, 성질이 있죠. 그 중에서 신장성과 열 변성입니다. 신장성은 계란 흰자 단백질의 신장성은 기포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흰자 단백질이 잘 늘어나야만 끊어지지 않고 잘 늘어나야만 기포력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늘어나면서도 그러면서도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안정성을 함께 가질 수 있게끔 이제 물리적인 조작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 신장성 그리고 단백질에다 단백질이 이제 열을 가하기 전에는 이제 액체, 물에 녹아져 있는 액체 형태로 있다 열을 가하면 이제 고체로 변하면서 그 거품형 반죽이 이제 안정화될 수 있게끔 형태를 갖출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달걀이 아주 중요한 이 거품형 반죽에 있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달걀을 이제 주재료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반죽형은 유지입니다. 유지라고 하는 것은 실온에서 액체와 고체를 성질을 띠고 있는 지방을 가리키죠. 고체와 액체. 근데 이 반죽형을 만들 때는 우선 액체는 절대 안 되고요. 고체이어야 되고요. 또 지방의 고체 형태에 있어서도 여러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크림성, 공기를 포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그 유화성, 이제 액체 성분을 끌어안을 수 있는, 액체 성분과 잘 섞일 수 있는 그 유화성, 이 두 가지 물리적 성질을 이용해서 반죽형 반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시폰형은 이 거품형과 반죽형의 달걀과 유지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개의 장점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거품형의 장점은 달걀을 이용해서 공기를 많이 포집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제품을 구웠을 때 완제품이 가벼운 특성을 가지나, 이게 이제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응고가 돼버리고 이제 고체화되면 이제 질긴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질김은 또 단점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반죽형은 부드럽게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온에서 온도가 낮을 때는 고체 형태를 띠지만은 열을 가하면 모든 지방은 액체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굽는 과정에서 이제 부피를 작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단백질을 연화시켜서 부드럽게 하는 성질이 있죠. 자, 이러한 반죽형의 장점,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거품형의 달걀을 이용한 가벼운 부피감,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액체입니다. 유지 중에서도 고체가 아니라 이쪽은 이제 고체죠. 고체인데 반해서 이쪽은 액체입니다. 액체라는 거. 액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부드러움을 표현한, 이게 이제 시폰형 반죽이다. 자,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거품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형은 달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달걀을 중심으로 해서 반죽을 만들 때 흰자를 이용해서 반죽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흰자와 노른자를 이용해서 반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흰자만을 이용해서 만든 거품형 반죽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머랭 반죽이라고 부르고요. 흰자와 노른자를 이제 전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노른자는 난황이라고 부르고요. 흰자는 난백이라고 부르며, 흰자 노른자를 합쳐서 전란이라고 하는데, 이 전란을 이용하는 반죽이 이제 스폰지 반죽이 되겠습니다. 스폰지 반죽. 자, 그러면 이 머랭 반죽으로 만든 케이크, 구체적인 제품이 엔젤 푸드 케이크인데, 엔젤 푸드 케이크는 실기시험 품목에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제품이 있다라고만 이제 좀 알아주시고요. 나중에 이 머랭 반죽을 이용한 과자류는 있습니다. 그때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스폰지 반죽은요, 다시
전란을 이 흰자 노른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법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흰자 노른자를 함께 거품을 일으키면 함께할 공자를 쓰는 공리법, 흰자 노른자를 나누어서 거품을 일으키면 나눌 별자를 써서 별리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조 이론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실기시험 분모, 실기시험, 우리가 실기시험장에 갔을 때 제과 기능사를 따든 제빵 기능사를 따든 20개 중에서 각각 20개 중에서 어느 게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각각의 공정을 제품명과 공정을 암기한 상태에서 그리고 능숙하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진행시키는지에 대한 기능적인 게 어느 정도로 몸에 체득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게 무한정 실습으로만은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지 않겠습니까? 기능사의 특성상, 수업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시험에 우리가 실습을 할 때 뭐 그렇게 많은 양의 실습을 연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이론적인 숙지를 하고 실습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리법에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 실기 품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젤리롤 케이크, 버터 스폰지 케이크, 초코롤 케이크가 있어요. 이제 별리법에는 버터 스폰지 케이크, 소프트롤 케이크, 치즈 케이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젤리롤 케이크 한번 뭐 구체적인 제품을 얘기할 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여기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보죠. 자, 스폰지 반죽을 공리법으로 만들어서 스폰지 케이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롤링을 한 것을 롤 케이크라고 부르죠. 거기다 잼, 젤리, 오렌지, 마마레이드를 부른 것을 젤리롤 케이크라고 합니다. 요거 시험에 있죠. 자, 버터 스폰지 케이크는 이제 기본적인 스폰지 반죽을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스폰지 케이크인데 이것은 보다 더 부드럽게 할 목적으로 이제 버터를 집어넣었죠. 그 제노바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제노아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버터 스폰지 케이크, 공리법, 별리법 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리법 시험 품목 되고요. 이제 초코롤인데 이 초코롤 케이크는 이제 롤 케이크에다가 가나슈를 만들어서 롤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슈가 뜨거우면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코롤 케이크는 식힌 다음에 이제 가나슈를 바르고 롤링을 하죠. 그러니까 롤 케이크가 식은 후에도 롤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젤리 롤 케이크와는 다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은 밀가루 대비 달걀의 양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한번 나중에 이제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별리법 보면 이제 버터 스폰지 케이크 별리법입니다. 별리법. 근데 이 공리법의 버터 스폰지 케이크와 그 다음에 별리법의 버터 스폰지 케이크가 이름은 똑같지만 레시피는 틀려요. 레시피가 틀려요. 그래서 공리법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기준 한 18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별리법 같은 경우 150이에요. 그냥 밀가루 양이 버터 스폰지 케이크 별리법은 밀가루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달걀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뭐 그런 특성이 또 있어요. 이제 그건 뭐 구체적인 제품에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같은 거 적어 놓지 않았다. 라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프트 롤 케이크입니다. 소프트 롤 케이크는 자, 같은 롤 케이크이지만은 젤리 롤 케이크는 잼, 젤리, 오렌지, 마마레이드를 충전물로 해서 마니까 이제 젤리 롤 케이크지만 소프트 롤 케이크는 생크림, 버터크림,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이제 발라서 롤링을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제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제 잼을 바르긴 해요. 그리고 뜨거울 때 롤링을 하죠. 그렇지만 원래 의도는 소프트 롤 케이크는 방금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충전물로 생크림, 버터크림 그리고 가나슈를 발라서 롤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식은 후에 이제 롤링을 하는데 식은 후에도 롤링이 될 수 있게끔 롤 케이크가 부드럽다라고 해서 소프트 롤 케이크, 젤리 롤 케이크보다 초코롤처럼 식은 후에 말기 때문에 달걀량이 많이 들어가는 거, 또 그리고 부드럽게 할 목적으로 이제 글리세린이나 넥스트린 이런 것을 이제 집어넣는다는 거. 이제 글리세린은 식용유 형태로, 넥스트린은 물엿 형태로 더 들어가죠. 뭐 젤리롤 케이크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소프트롤 케이크는 좀 더 많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치즈 케이크인데 치즈 케이크를 특수 케이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특수 케이크에 치즈 케이크 말고도 이제 브라우니도 그렇게 이제 말씀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이제 치즈 케이크를 스폰지 반죽에다가
노른자 반죽에다가 이제 치즈라든지 버터를 이게 집어넣어서 만든 것도 이게 저는 이제 스폰지 케이크로 스폰지 반죽의 형태의 변형으로 스폰지 케이크에 집어넣고 제조법은 변리법이라고 요구사항에 나오고 제조법도 이제 변리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젤리롤 케이크, 버터 스폰지 케이크, 초코롤 케이크, 그 다음에 버터 스폰지 케이크, 소프트롤 케이크, 치즈 케이크 이 6개가 이게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하고 이외에 이제 나머지 것들도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암기하고 실습에 들어가서 시험에 임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우리가 이제 기능사를 준비하는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또 중요하고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제품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습득하거나 혹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도 이러한 제조 이론적인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판서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서는 이제 반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화이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